네, 오늘은 카이스퀘어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T분포라든지 F분포라든지 여러 가지 분포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게 배우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 T분포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F분포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T분포 먼저 배우고 T분포가 뭔지 정확히 이해를 한 다음에 카이스퀘어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F를 이해하면 사실상 통계량 관련해서는 거의 다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퀘어가 어려운 이유는 그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죠. 그리고 또 모양이 이렇게 X자처럼 생겨서 이거 X스퀘어처럼 보이는데 또 읽는 건 카이스퀘어라고 읽으니까 왠지 내가 발음한 게 맞나 틀린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처음에 이 카이스퀘어를 봤을 때 굉장히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어려운 느낌이 강하다. 근데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의 이름이 카이입니다. 사실 X인데 이제 그리스어로 카이라고 읽는 거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엄청나게 잘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카이스퀘어든 X스퀘어든 물론 이제 카이스퀘어라고 당연히 말은 해야겠지만 근데 제가 왜 자꾸 X스퀘어다 이런 말을 했냐면 이게 만약에 뭔가의 카이든 X든 뭔가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 분포에 되게 중요한 점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확률 변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확률 변수를 이제 X로 놓는데 확률 변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키라든지 몸무게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X, 임의의 카이는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 X가, 그 카이가 키일 수도 있고 몸무게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왠지 정규분포를 따를 것 같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카이 스퀘어라고 하는 게 카이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카이 스퀘어는 무슨 분포를 따를까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 카이 스퀘어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수가 x일 때, 카이일 때 이거의 제곱분포다, 카이 스퀘어는. 그렇기 때문에 카이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저희가 표준 정규분포를 보면 평균이 0이고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스퀘어, 분산이 1입니다. 시그마 스퀘어라는 거 안 쓰겠습니다. 그냥 분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퍼뜨려져 있나? 분산 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 m이 0이라고 하는 거 뒤에 단위는 없지만 우리가 이게 어떤 값인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분포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T분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지가 여기 나오는 게 T분포에서 0, T값이 0이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걸 크고 작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제가 통계량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숫자의 크고 작음은 원래 단위가 있어야지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180이라고 하는 숫자가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는 뒤에 센티미터가 오는지 아니면 점이 오는지 몇 점, 토익 점수일지 이 180이 사람 키면 큰 거고 토익 점수면 작은 점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위가 붙으면 우리가 어떤 수의 크고 작음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왜 알 수 있냐? 단위라고 하는 게 사실상 뭐기 때문에 분포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키가 180이면 크다. 왜 180이면 큰가? 원래 170 정도가 평균이고 150부터 190까지는 굉장히 큰 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 모양을 따르기 때문에 180이면 크다 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지금 이 센티미터라고 하는 단위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떤 수의 크고 작음을 안다. 단위를 알아야 된다. 단위를 안다는 거는 분포를 알아야 된다. 즉 분포를 알면 어떤 수의 크고 작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값이 0이다. 압니다. 우린 이게 어느 정도다? 딱 평균이다. 왜? T분포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가운데가 0이고 2와 마이너스 2 정도면 굉장히 크고 작은 값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분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카이스퀘어 분포라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값의 크고 작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근데 T분포가 T값의 크고 작음을 나타내 준다 그랬죠. 그럼 카이스퀘어 분포는 뭡니까? 카이스퀘어 값의 크고 작은 거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카이스퀘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제가 아까 카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 어떤 모든 확률 변수고 그걸 제곱했을 때 즉 분산이다. 그러니까 즉 표준 정규 분포의 분산. 표준 정규 분포의 이 분산이 바로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 T값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T 분포를 미리 알아야 되죠. 우리가 T 분포가 막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았잖아요. T 분포가 일단 이렇게 생겼다는 걸 외우고 거기에 맞게 T 값이 큰지 작은지를 판단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카이스퀘어도 카이스퀘어 분포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이해의 과정이 아니고 어떤 숫자의 크고 작음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분포를 알아야 된다. 근데 T분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외웠다고 생각을 안 했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던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연스럽거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해하지 않고더라도 보자마자 이거는 뭐 대칭이고 가운데가 0이고 2면 마이너스면 크겠지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빨리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카이스퀘어 분포는 우리한테 정말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카이스퀘어의 모양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0보다 큽니다. 왜? 분산이니까. 분산의 분포니까. 분산의 분포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다. 그리고 완전히 대칭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끝이 길다. 이게 바로 카이스퀘어 분포입니다. 이게 땡입니다. 이 모양이 바로 카이스퀘어의 분포입니다. 물론 자유도의 값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카이스퀘어 분포라고 하고 이 값들이 크고 작은지를 이 분포를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자유도가 2, 3일 때는 2, 3 정도가 일반적인 값입니다. 그죠? 자유도 값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팁입니다. 보통 자유도 값이 거의 평균 값이랑 왔다 갔다 비슷합니다. 그럼 이 가장 높은 피크 근처가 2, 3입니다. 자유도가 2랑 3 사이면. 그리고 그것보다 굉장히 커지면 역시나 T분포처럼 잘 나오지 않는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숫자 감을 말씀드리면 카이스퀘어 값이 20입니다. 그리고 자유도가 20입니다. 그러면 대충 평균 근처겠구나. 평균이랑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샘플 사이즈가 커질 때 카이스퀘어 값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렇죠. 왜 샘플 사이즈라는 게 결국 자유도고 자유도가 커질수록 값도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분산의 크고 작음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분산 1이라고 하는 게 큰 거냐 작은 거냐, 분산 2라고 하는 게 큰 거냐 작은 거냐,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이런 분포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분산의 분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카이스퀘어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카이스퀘어 분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이해하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